김선주 회장은 매일 아침 새벽같이 출근하면서도 문득 책상 서랍맨 아래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곳에는 긴 세월이 내려앉아 누렇게 바랜 앨범 한 권이 잠들어 있었지요. 회색빛 수의가 깔끔하게 정돈된 사무실, 반듯하게 놓인 서류 더미, 그리고 커다란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 사이에서 그녀는 자주 그 앨범을 꺼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겨우 퇴근 무렵이 되어야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사무실 한 구석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앨범을 꺼내곤 했습니다. 앨범을 펼치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건 5살짜리 준우의 해맑은 미소. 들뜬 기색이 역력한 작은 얼굴에는 세상이 전부 자신의 것이라 믿는 아이의 순수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속 준우는 당시 유치원 운동회에서 받은 종이 메달을 목에 걸고 자랑스레 웃고 있었지요. 김 회장은 그 아이의 웃음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쿡쿡 찔리는 듯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 아직 젊고 활기찼던 시절의 그녀는 그토록 밝던 아들을 한순간에 잃고 말았습니다. 지독한 절망이 시작된 것은 어느 평범했던 오후 동네 놀이터에서 잠시 한눈을 판 그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쓱 돌아보니 준우가 사라져 있었지요. 온 동네를 헤집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전단지를 돌리고 방송국에 도움을 요청해도 모든 것은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를 찾아보겠다며 밤낮 없이 뛰어다닌 시간이 얼마나 이어졌을까요? 경찰은 포기하라는 식의 말을 꺼냈고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씩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김 회장에게 포기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버텨온 그녀는 어느새 재계에서도 손꼽히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이사회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자회사를 늘리고 신사업을 추진하는 와중에도 마음속 어디엔가 작은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촛불은 아들의 생일날이 되면 더욱 거세게 흔들렸습니다. 매년 생일마다 아들의 이름을 적은 케이크를 조용히 사서 사무실 한켠에서 촛불을 붙이면 나이가 늘어갈수록 초회수가 하나씩 추가되어 갔습니다. 35개, 36개 촛불이 밝아질수록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꺼져갔습니다. 앨범에 손을 얹고 사진 속 아이를 바라보며 귓가에 들리지도 않는 목소리를 조용히 떠올릴 때면 그녀는 어쩔 도리가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절대 마르지 않았습니다. 준우야, 어디에 있는 거니? 낡은 사진에 새어드는 눈물이 앨범 페이지를 더 노랗게 만들 때까지 그녀는 오랜 시간 홀로 남아 가슴 한구석을 쥐어뜯는 느낌과 함께 어둠 속에 머물렀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늦은 시간까지 사무실에 남아있던 김 회장은 서류 더미 속에서 머리를 들지 못할 만큼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달력을 보자 아들의 생일이 며칠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시야를 뒤흔들었습니다. 얼마 후면 또 케이크를 사야 하는 날이 오겠지요. 그녀는 애써 모니터로 시선을 돌리고자 했지만 머릿속에선 끊임없이 준우의 생일이 맴돌았습니다. 머리칼이 희끗해졌다고 해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대단한 여성 기업인이라 칭송하지만 정작 그 자신은 세월에 묻혀버린 죄책감과 공허함으로 헤어나올 수 없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케이크에 촛불을 꽂을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여전히 홀로. 그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뒤 그 끊이지 않는 마음의 어둠이 운명을 바꿔놓을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침내 아들이 실종된 지 정확히 30년이 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이 날이 올 때마다 김 회장은 전날 밤 단 한숨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왠지 모르게 심장이 벌떨거리고 손발이 식은땀으로 젖어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시계가 새벽 5시를 가리키자 그녀는 어렴풋이 잠에서 깼습니다. 악몽에 시달렸는지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죠. 억지로 샤워를 마치고 평소처럼 깔끔하게 옷을 갖춰 입었지만 영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꽉 막힌 듯 숨쉬는 것조차 힘겨웠지요. 기력이 없어 보이는 그녀를 본 비서는 조심스레 다가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김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쩐지 오늘은 꼭 회사에 나가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혹시나 또 다른 전단지를 뿌릴지 혹은 실종 아동을 찾는 프로그램에 다시 지원할지 자신도 모르게 이유를 자꾸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이지요. 무책임하게 자리를 비우는 일이 조금이라도 마음을 더 무겁게 할까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그녀는 운전석에 몸을 실었지만 퇴근 무렵까지 이어지는 회의 스케줄은커녕 회사 건물에 도착하자마자 다리가 풀리고 말았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미 응급실에 실려갔을 만큼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김 회장은 여전히 오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손으로 복도를 짚어가며 사무실에 들어섰고 갈라진 목소리로 직원들에게 건네는 간단한 업무 지시가 전부였습니다. 몇 차례나 비서가 병원을 권유했지만 그녀는 애써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퇴근 시간을 한참 넘긴 저녁 무렵, 갑작스러운 현기증과 함께 시야가 새까매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앞의 불빛이 아지랑이처럼 일렁이더니 머리가 그대로 뒤로 젖혀지며 몸이 축 늘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렸던 것은 주변에서 비명 지르는 목소리와 사무실 안의 부산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의식을 잃기 직전 김 회장은 5살짜리 준우가 병실 침대 옆에서 자신을 부르는 듯한 환영을 본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현장으로 구급차가 도착해 곧장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김 회장이 희미한 의식 속에서 깨달은 건 마치 깊은 물속에 빠진 것처럼 몸이 무겁다는 것이었습니다. 눅눅한 어둠과도 같은 무의식의 바닥을 떠돌다가 어렴풋이 빛이 보이자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아지랑이처럼 흔들리는 그곳, 그녀가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살피려 하자 아까부터 그녀를 살펴보던 한 젊은 의사가 작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낮은 목소리에는 따뜻한 기색이 서려 있었습니다. 순간 김 회장의 귀에선 무언가 익숙한 울림이 퍼졌지요. 아니, 익숙하다기보다는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착각에 가까웠습니다. 머리는 지끈거리고 눈앞이 흐릿했지만 가슴속 깊이 무언가가 솟아오르는 느낌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비서는 의사에게 김 회장의 상태를 물었고 의사는 설명을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고열이 동반된 피로 누적으로 쓰러지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약간 장난스러운 말투로 마지막에 그래도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어요. 라며 안심시키곤 했습니다. 김 회장은 아직 머리가 띵했지만 그 청년 의사의 목소리와 표정이 알 수 없는 방식으로 마음에 박혔습니다. 평소라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말도 그날따라 묘하게 각인되는 듯 했습니다. 혹시 진찰실에서 다시 얼굴을 마주치게 된다면 분명 확인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을 것만 같았죠. 그리고 그 예감은 곧 운명의 문을 두드리는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지친 눈꺼풀을 간신히 들어올린 김 회장은 병실 침대 위에서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희미한 환영에 사로잡혔습니다. 5살의 준우가 과거 어느 맑은 오후 놀이터에서 포동포동한 볼을 흔들며 자꾸만 손짓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봐. 하고 부르는 그 목소리가 선명했지요. 그는 미끄럼틀을 타다가 그네를 타다가 모래사장에서 무언가를 파다가 내내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 풍경이 안개처럼 희미해졌고 준우의 모습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현실로 돌아오라는 듯 김 회장의 귓가에 누군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회장님, 깨어나셨어요?
그 목소리는 바로 아까 그녀를 진찰했던 젊은 의사였지요. 성준우라는 이름표가 그의 가운 위에 반듯하게 달려 있었습니다. 한순간 숨이 멎을 것 같은 충격이 김 회장의 몸을 올감했습니다. 준우라는 이름에 대한 반응인지 아니면 그의 얼굴이 어떤 낯설고도 친숙한 인상을 주는 것인지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김 회장은 그 의사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짙은 눈썹 아래 눈매가 아련히 가늘었고 선한 웃음이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름표에서 눈을 떼기가 어려웠지요. 무의식 중에 혹시라는 말을 중얼거리다가 뭔가 본능적으로 그의 손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보게 된 것입니다. 얇은 팔목 위에 자리 잡은 별 모양 상처 자국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광경에 김 회장은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김 회장 집안에는 특이하게 별 모양 흉터가 손목 한 부분에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진 속 5살 준우의 손목에도 같은 모양이 선명했지요. 목이 바싹 타들어가는 느낌 속에서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있던 자국 맞나요? 의사는 잠시 당황한 듯 보였으나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려서부터 있었습니다. 한 번 수술을 받았지만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아서요. 김 회장은 이미 서류 가방에서 자신의 손목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녀 역시 동일한 별 모양 흉터가 있었습니다. 30년 전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함께여서 결코 그냥 넘길 수 없는 상징 같은 존재였지요. 의사는 흠칫하며 눈동자를 크게 떴고 순간 대기실에 있던 간호사와 비서도 무언가 이상한 기류를 감지한 듯 주변에 조용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선생님, 이름이 성준우라고 했나요? 김 회장의 질문에 그 의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왜 그러시는지. 성준우라니. 30년 전에 잃은 아들의 이름도 준우였습니다. 김 회장은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을 지우지 못했고 심장 박동이 터질 듯이 빨라졌습니다. 만약 이 청년이 혹시나 하고 머릿속에 온갖 가능성이 교차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우연일 수도 있고 혹은 정말 기적처럼 찾아온 진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녀의 온몸을 전율하게 만들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의사의 얼굴을 자세히 살피고 손목에 있는 별 모양의 흉터를 재차 확인하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해졌지요. 말도 안 돼. 우연일 수도 있지. 그녀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심장 박동이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혹여나 잘못된 기대를 품는 건 아닌지 겁도 났지만 30년 전 잃어버린 아들과 공통점을 발견한 이상 이 문제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김 회장은 신중하게 의사인 성준우에게 다가갔습니다. 평소와 달리 감정이 북받친 그녀는 떨리는 숨을 고르며 어렵게 제안을 꺼냈습니다. 혹시 유전자 검사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가정일 수도 있지만 그냥 지나칠 수가 없네요. 처음엔 의사인 성준우도 당혹스러워했지만 김 회장의 간절한 표정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절차대로 진행해 보시죠. 이 병원에도 신뢰도 높은 검사 기관이 연계되어 있으니 제가 협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정식으로 체혈을 진행했고 필요한 서류와 가족관계 조회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함께 밟았습니다. 김 회장은 그 과정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고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혹시나 성준우 역시 낯선 긴장감 속에서 차분히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큰 기대를 품기보다는 사실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자는 마음이었지요. 그렇게 운명을 가를 결정적인 검사 과정을 마친 뒤 그들은 차분하면서도 묘한 기대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병원에서 소개받은 유전자 검사 기관은
단 며칠 만에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김 회장은 그 며칠이 마치 수십 년보다도 길게 느껴졌습니다. 설렘과 불안이 교차하며 밤낮으로 뜬 눈으로 지새웠지요. 이미 마음속 한편에서는 아들이 맞을지 모른다는 예감이 고개를 들었지만 동시에 만약 결과가 아니라고 나오면 어떻게 견뎌야 할지 스스로도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검사 결과가 도착한 날, 그녀는 손을 떨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99.9999%. 숫자는 굳게 닫힌 운명의 문을 거칠게 열어젖힌 것 같았습니다. 시야가 하얗게 빛나며 주저앉을 듯한 기분이 전신을 휩쓸었습니다. 그녀의 주위로 병원 관계자들과 비서가 몰려들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숫자만이 머릿속을 가득 메웠죠. 얼마 후 김 회장은 무언가에 이끌리듯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진찰실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성준우가 서 있었습니다. 그 역시 이미 결과를 전달받았는지 손을 꽉 움켜쥔 채 창밖을 바라보며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를 향해 다가가자 준우가 돌연 돌아섰습니다. 이마에 맺힌 땀방울, 떨리는 동공, 그리고 마른 입술.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 이미 어떤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어머니, 준우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30년을 기다려온 그 말 한마디가 공기 중에 퍼지자 김 회장은 억누를 수 없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감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기도 전에 이미 뜨겁게 흐르는 눈물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숨조차 쉴 수 없을 정도로 벅차오른 슬픔과 안도감이 순간적으로 범람했습니다. 김 회장은 주저앉듯이 청년의 품으로 다가갔고 그는 그런 그녀를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품에 안긴 그녀는 온 세상이 흑백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색을 되찾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속 깊이 묻어두었던 감정의 소용돌이가 한꺼번에 몰려왔지요. 그날 그녀의 기억은 30년 전 그 시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놀이터의 그 짧은 순간, 아이가 갑자기 보이지 않았던 때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겪어야 했던 절망과 슬픔, 아이에게 해주고 싶었던 모든 말이 미친 듯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세월이 허물어지듯 지금 이 병원 진찰실 안에서 하나로 귀결되는 듯 했습니다. 성준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마주하는 친어머니라는 사실을 이제 막 받아들이려 노력하는 그의 표정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떨림과 복잡함이 공존했습니다. 저 사실 아직도 잘 실감이 안 납니다. 몇 번인가 양부모님께 여쭤본 적이 있었지만 뿌리 자체를 몰라서. 김 회장은 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그의 뺨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30년이나 걸어왔지만 이 순간만큼은 한없이 가까운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성준우 역시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등을 감싸주었습니다. 병실 문 밖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세월의 틈새를 넘어 재회한 가족의 모습을 곁에서 보며 함께 마음이 울렁였습니다. 몇몇 간호사들은 살짝 눈물을 훔쳤고 김 회장의 비서 또한 말없이 하얀 휴지를 쥔 채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평생을 갉아먹은 그날의 죄책감이 조금이라도 덜어지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김 회장은 성준우의 손을 꼭 쥐면서 마치 마음속에 맺힌 매듭을 풀듯 작은 목소리로 간곡히 여러 가지 말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를 잃고 맞닥뜨려야 했던 무거운 일상, 그리고 스스로를 비난하며 살아온 시간, 하나하나가 목소리를 타고 나올 때마다 서로의 눈에서 울컥거리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30년 만에 이루어진 눈물의 재회는 한순간의 기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회색빛 현실만을 견디던 김 회장은 이제 다시금 희망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그릴 수 있었습니다.
수없이 되뇌었던 이름을 실제로 불러볼 수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세상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밀었고 누구도 끼어들지 못할 만큼 강렬하고도 깊은 교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병원 앞 모든 이가 숨죽이며 지켜보던 그 재회의 장면에서 한층 더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성준우는 눈물을 훔치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병실 창문 밖으로 해가 저물고 노을의 붉은 빛이 진찰실 내부를 물들이고 있었지요. 그렇게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붉은빛 속에서 두 사람은 30년이라는 세월의 간극이 녹아내리는 느낌을 분명히 맛보았습니다. 그날 밤 김 회장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눌러온 그 무거운 기억들을 이제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절망이 아니라 비록 뒤늦었더라도 희망을 붙잡아야겠다는 마음이 그녀의 눈빛 속에서 밝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날 오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온 뒤 김선주 회장은 마치 영혼이 탈진된 사람처럼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성준우의 진찰실을 나와서도 넋이 나간 표정으로 병원 복도를 걸었어요.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이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는 듯 흔들리는 걸음걸이로 그곳을 지나쳤답니다. 30년 만에 찾은 아들. 그러나 그 사실만으로 지금까지 견뎌야 했던 아픔과 죄책감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지요. 심장이 벅차게 뛰면서도 동시에 머리는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이제 정말 준우를 되찾은 걸까? 왜 하필 이런 식으로 돌아왔을까? 준우가 지금까지 겪었을 일들은 어떨까? 같은 질문들이 끝없이 뒤섞여 그녀를 짓누르는 듯 했어요. 가슴 한구석이 터져나갈 것 같은데도 정작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비서가 조심스레 다가와 어딘가로 안내했어요. 1인실로 마련된 병실이었죠. 안정이 필요하십니다. 비서가 얘기했지만 김 회장은 침대 위에서 지그시 눈을 감은 채 작은 입술만 꼭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복도 쪽에서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인가 싶어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지요. 누군가가 문 앞에 서서 허둥거리고 있었는데 바로 성준우와 함께 들어온 중년 부부였습니다. 준우는 김 회장을 보자마자 그녀에게로 다가왔고 김 회장은 그제야 자신을 키워준 양부모님이라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저를 키워주신 분들이에요. 김 회장은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그들을 보는 순간 가슴이 마구 뛰었습니다. 동시에 양부모의 눈에도 긴장과 불안,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이 어른거렸습니다. 저 정말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양어머니라는 여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김 회장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두 손을 힘없이 뻗어 양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 역시 그 손을 꼭 쥐며 눈물을 흘렸지요. 30년간 갈라졌던 아이를 돌봐준 사람들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김 회장에게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마움이었습니다. 성준우는 그동안 자신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 가정에 입양되었는지 길에서 울고 있던 자신을 그들이 발견해서 경찰에 인계하려 했지만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 등을 조심스럽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양부모는 혹시나 누군가 나타날까 평생 기다렸지만 성준우가 성장하는 동안 친부모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었다고 털어놓았어요. 양어머니는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과거를 찾으려 했어야 했는데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 충격이 될까 봐 쉽게 꺼내지 못했어요.
김 회장은 한참 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들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끊임없이 흘렀어요.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이제 이 순간만큼은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아픔을 나누고 그간의 시간들을 조금이라도 메우고 싶어 하는 마음이 모두에게서 느껴졌지요. 마지막에 김 회장은 미약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준우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서. 양부모도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고 세 사람은 서로를 꼭 부둥켜 안았습니다. 문 옆에 서 있던 성준우도 가슴이 벅차오르는지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았습니다. 김 회장은 그 순간 비로소 마음 한편에서 쌓였던 무언가가 조금씩 풀리는 기분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김 회장은 양부모님께 한결 다정하게 대했고 두 분도 그녀를 어렵게 여기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서로 다른 상처를 품고 모여든 가족이었지만 오직 하나의 소망만은 같았지요. 성준우가 행복해지기를 그리고 그 소망은 앞으로의 미래에 더욱 단단한 뿌리가 되어줄 운명이었습니다. 회복 후 퇴원한 김 회장은 성준우가 근무하는 병원으로 매일같이 출근하다시피 했습니다. 이사회나 다른 업무가 남아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아들과의 시간이 무엇보다 절실했습니다. 성준우는 처음에는 낯설어 하면서도 점차 웃는 얼굴로 어머니를 반겼고 양부모도 종종 병원에 들러 세 사람 사이를 더욱 가깝게 이어주었습니다. 아들은 병원에서 특권을 쓰라는 주위의 제안을 번번이 거절하고 스스로 응급실과 지역 의료봉사팀을 지원했습니다. 가난한 환자나 병원비를 마련하지 못해 오는 사람들을 돕는 모습에 김 회장은 말로 다 못할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다시금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엄마가 저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도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싶어요. 성준우가 그렇게 말할 때면 김 회장의 눈은 촉촉이 젖어들었습니다. 그 목소리에서, 그 표정에서 5살짜리 때의 준우가 언뜻언뜻 보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응급실로 한 실종 아동이 실려왔습니다. 어린 남자아이는 심하게 다친 상태였고 보호자는 없었습니다. 경찰이 일단 동행했지만 아이의 부모가 도무지 연락되지 않았지요. 성준우는 밤낮 없이 아이의 곁을 지켰고 서류와 연락처를 뒤져가며 부모를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며칠 뒤 아이의 부모가 극적으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떨어져 지냈던 동안 밤낮으로 아이를 찾아다녔고 실종 신고도 여러 번 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부모를 다시 만난 아동은 울고불고 매달렸고 그 모습을 본 성준우는 어린 시절 자신을 겹쳐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동들이 한 명이라도 더 빨리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합니다. 김 회장에게 자신의 구상을 전하자 그녀는 흔쾌히 도움을 약속했습니다. 이미 자산과 네트워크가 넓은 회사였기 때문에 실종 아동을 전문적으로 돕는 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요. 문제는 얼마나 체계적으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느냐였습니다. 성준우는 의사로서의 경험과 인맥을 총동원해 병원에다가 실종 아동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와 연계된 전국적인 구조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각종 복지기관, 미디어 등과도 협업 시스템을 마련했죠. 또 다른 엄마가 30년을 헤매지 않도록 돕고 싶어요. 이 말 한마디에 김 회장은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슬픔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그 슬픔이 누군가에게는 크나큰 구원의 불씨가 될 수 있음을 아들을 통해 재차 깨닫게 되었던 것이지요. 며칠 뒤 센터 창립 행사가 열렸습니다. 언론과 사회 각계 인사들이 몰려들었고 행사장 한쪽에는 그의 어린 시절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사진들을 본 사람들은 세계가 좁다는 말처럼 놀라워했고 실종아동 문제를 향한 사회적 관심 역시 크게 높아졌습니다. 행사를 지켜보던 김 회장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뒤에서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몇 해 전만 해도 그녀 자신이 이렇게까지 세상 앞에 아들의 이름을 다시 외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었지요. 하지만 운명처럼 이어진 이 재회는 결국 또 다른 가족들을 지켜내는 강력한 힘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행사를 마치고 돌아온 김 회장과 성준우 그리고 양부모님은 작게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케이크 위에 불을 붙이고 네 사람이 둘러앉아 서로 다른 인생에서 겪어온 일들을 나누었지요. 이제는 한 가족이 된 거네. 양아버지가 굵직한 목소리로 웃으며 말했을 때 성준우는 김 회장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김 회장은 케이크 위 촛불을 바라보며 생각했답니다.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구나. 그리고 그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녀는 작은 손짓으로 불을 감싸며 바람을 막아주었습니다. 세월은 다시 흘렀습니다. 어색했던 가족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안정되고 김 회장은 병원 이사장 자격으로 자주 병원을 찾았습니다. 회사 일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후배들에게 넘기고 자신은 조금씩 손을 떼고 있었죠. 무엇보다도 준우와 함께하는 시간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으니까요. 김 회장은 나이를 점점 먹어가며 머리칼은 전부 흰빛으로 바뀌었고 예전에 비해 걸음걸이는 훨씬 느려졌지만 얼굴에서 풍기는 인상은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그녀가 설립한 병원 옥상에는 작은 정원이 꾸며져 있었고 한편에는 조그마한 놀이터가 있었습니다. 이는 성준우가 어린 시절을 되찾고 싶은 마음에 만들자고 제안한 공간이기도 했지요. 김 회장은 매일 아침 아들이 차려주는 따뜻한 식사를 함께합니다. 엄마, 오늘은 미역국 준비했어요. 성준우가 환한 미소로 건네줄 때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습니다. 어쩌다 손주들이 놀러 오면 옥상 정원에서 뛰어노는 모습이 30년 전 준우의 그 모습을 떠올리게 만들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가슴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아픈 기억마저도 그들에게는 서로를 이어준 다리가 되었다고 믿게 되었으니까요. 양부모와 함께하는 시간도 자주 이어졌습니다. 이젠 완전히 한 식구처럼 자연스럽게 어울려 지냈고 명절이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음식도 나누고 가벼운 농담도 주고받았습니다. 성준우가 아버지, 어머니라 부르는 목소리에 두 분은 늘 코끝이 시큰해져서 행복해했어요. 김 회장도 양부모를 마주할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들을 건강하게 키워주었고 새로운 가족으로 받아들여준 그들이 늘 고맙게만 느껴졌답니다. 그래도 가끔 김 회장이 혼자서 병원 옥상 정원에 앉아 있으면 30년 전 그 잃어버린 놀이터가 떠오르곤 했습니다.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그날의 햇살, 준우가 즐겁게 놀던 모래놀이터, 그리고 그녀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사라져버린 아이의 모습. 그러나 이젠 그 장면을 떠올리더라도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롭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때 이렇게만 했더라면 같은 후회보다는 이렇게라도 다시 만나게 되었으니 다행이다라는 마음이 더 컸지요. 때때로 김 회장은 손주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실종 사건을 얘기하면 손주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아이들이 아직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엄마와 아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서사가 어떤 식으로 이어져 왔는지 조금이나마 느끼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너희는 큰 축복이란다. 예전엔 할머니가 지금 너희 아빠를 찾기 위해 온 세상을 헤맸지만 이제는 가족이 이렇게나 많아졌으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아이들은 조잘거리며 뛰어다니다가도
할머니 손을 잡고 말했죠. 할머니, 우리랑 평생 같이 살아야 해. 그 귀여운 목소리에 김 회장은 작은 웃음을 지었고 성준우는 곁에서 아이들에게 더 많이 교훈과 사랑을 전하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나날이 흐르다 보면 어느새 매년 돌아오는 준우의 생일이 찾아오곤 합니다. 예전에는 김 회장이 늘 홀로 케이크를 사서 촛불을 붙였지만 이제는 4사람이, 아니 손주들까지 포함하면 7명이 함께 모이게 되었지요. 커다란 케이크 위에 빛나는 초를 보며 김 회장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 빛이 얼마나 오래 반짝일 수 있을까? 하지만 이내 그런 의문도 부질없다는 듯 느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행복으로 채우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여겼으니까요. 촛불을 불기 전 성준우는 잠시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어느 해처럼 떠들썩하고 호기로운 바람이 아니라 조용하면서도 진심 어린 기도가 그의 마음속에서 피어올랐지요. 더 많은 가족들이, 더 많은 아이들이 서로를 찾고 행복해지길. 그 기도 뒤에 모두가 함께 촛불을 후 불어 껐습니다. 한순간에 사방이 어두워진 듯 했지만 이윽고 조그만 전등이 켜지며 부엌 전체가 은은한 빛으로 물들었어요. 이 장면을 바라보는 김 회장은 부드럽게 손을 모았습니다. 잘 왔다. 우리 모두.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주변에서는 환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기저기서 초를 꽂은 케이크를 자르느라 분주했고 손주들은 빨리 먹고 싶어 어른들을 재촉했습니다. 이거 우리 손자 생일맞이 또 한 번 축하해야지. 양부모는 새삼스럽게 농담을 던졌고 성준우는 어머니와 양부모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김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이면서도 얼굴에 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주 오래전 낡은 앨범 속에서 어린 준우를 보며 매일 울던 스스로가 떠올랐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달랐습니다. 아들뿐 아니라 아이를 키워준 양부모까지 곁에 있고 이제는 손주들까지 웃음소리를 들려주는 이 공간이 그녀의 온 세상을 따스하게 감싸주고 있었으니까요. 한참 후 파티가 끝나고 가족들이 돌아간 뒤에도 김 회장은 한동안 식탁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남아있는 케이크 조각과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포장지, 컵 몇 개가 흩어져 있었지만 그녀는 이를 치우기보다는 그 모든 흔적을 잠시 더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바로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였지요. 이윽고 창문 너머로 달빛이 부엌 안쪽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김 회장은 그 은은한 빛을 받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앨범을 펼쳤습니다. 그동안 종종 마음이 아파 차마 꺼내지 못했던 그 앨범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어둠이 아닌 새로운 기억과 현재의 행복을 연결해주는 창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진 속 5살 준우의 해맑은 표정을 보며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준우야, 너가 돌아와줘서 정말 고맙다. 아침이 밝아오면 그녀는 또다시 병원 옥상 정원에 올라 손주들을 맞이하고 성준우가 건네는 따뜻한 미역국을 맛볼 것입니다. 그리고 양부모님과 함께 식사 약속도 잡고 실종 아동지원센터에 추가 기부를 논의하며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겠지요. 오늘이 내 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다. 김 회장은 그렇게 생각하며 어제와 내일 사이를 잇는 이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일상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아들과의 재회가 늦었지만 결국 그 늦음조차도 또 다른 사랑을 탄생시킨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의심 없이 믿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김 회장과 성준우 가족의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들은 해마다 준우의 생일에 모여 촛불을 붙이고 환하게 웃으며 서로를 안아줍니다. 30년간의 눈물과 죄책감,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이 지금의 가족을 완성한 셈이지요. 촛불이 깜빡이는 것처럼 그들의 사랑도 결코 한순간에 꺼지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도 그 빛은 가족들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반짝이며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